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멍해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혹시 이게 치매의 전조가 아닐까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주변 소리가 뿌옇게 느껴지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 답답함. 어느 순간엔 대화 내용도 잘 안 들려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91세 한의사가 직접 실천하며 추천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귀 울림과 머리 멍함을 깨워주는 비밀스러운 혈자리 자극법입니다. 단 3분,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는 올해 76이 되셨습니다. 평소엔 동네 노래교실에도 다니시고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도 주고받는 활달한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자꾸 볼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손녀가 놀러 왔는데 옆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울리듯 들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자 너무 속상하고 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멍한 느낌은 점점 더 잦아졌고 마치 귀에 안개가 낀 것처럼 외부 소음이 번지고 뒤섞이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니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말을 되풀이하거나 대답을 놓칠 때면 괜히 민망하고 무안해져서 입을 다물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생각이 깊어지고 혼자만 소외된 느낌에 눈물도 났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할머니, 아까 그 얘기 벌써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박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집안에서도 말수가 줄고 텔레비전 대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뇌파도 정상, 청력도 연령대 대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 있다며 지켜보자고 했지만 속은 점점 더 답답해졌고 일상 속 작은 일에도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저의 건강 강연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영상 말미에 언급한 혈자리 자극법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3분만 눌러보세요. 귀울림과 머리 멍함이 놀랍게 줄어듭니다. 라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영상을 틀어놓고 혈자리를 찾아 지압을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해 실망스러웠지만 4일째 되던 날 아침엔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이 맑다고 할 순 없었지만 분명히 그 답답한 안개 같은 느낌이 조금 거친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뉴스를 볼 때도 자막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며느리와 통화할 때는 대화가 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자신감이 생겼고 집 근처 작은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는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자 언니, 요즘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텔레비전 소리를 예전만큼 크게 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고 손녀는 요즘 할머니 다시 예전 같아졌어요 라며 껴안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마음의 안도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지압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깜빡하고 넘어가면 다시 돌아와 꼭 하고 주무실 정도로 습관이 되셨고 요즘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꼭 알려주시며 따라해보라고 권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귀울림이나 멍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머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졌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혈자리 지압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얼마나 큰 심리적 회복과 카르마 회복과 일상 복귀를 가능케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나만 이상한 걸까?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박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시도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과 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이 흐려지고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은 그것이 뇌로 가는 혈류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멍한 느낌과 함께 귀에서 웅 소리가 자주 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청신경과 중추신경의 기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뇌의 순환 문제,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원인을 단 하나의 검사로는 찾아내기 어려우며 병원에서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니라면 왜 귀는 계속 울리고 왜 머릿속은 자꾸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할까요? 우리 몸의 순환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뇌까지 도달하며 혈류 속 산소와 영양소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령이 되면 혈관 탄력이 감소하고 목 주변 근육이 자주 굳어지며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보는 자세, 낮은 베개, 긴장된 어깨, 근육 등 생활 속의 잘못된 습관들도 뇌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순간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하며 그 신호로 멍함, 울림, 혼동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퇴화가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귀울림의 경우 단순한 청력 문제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목 뒤쪽의 혈류 흐름과 신경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귀 주변에는 청신경뿐 아니라 미주신경과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뇌와 소통하면서 작은 이상도 전체 감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외부로 표현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자식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 부담 등을 늘 안고 살아가십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정신적 긴장은 목 근육을 수축시키고 턱을 꽉 물게 하며 이로 인해 뇌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들이 차단되듯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해야 순환이 원활한데 근육이 굳으면 혈관도 눌리며 그 흐름이 둔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울림은 더 심해지고 머릿속 멍한 감각도 쉽게 가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울림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동안 억눌렸던 감각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는 밤이 되면 재생과 청소를 시작하는데 이때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뚜렷한 병리적 문제가 있어야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멍함과 귀울림은 수치로 뚜렷이 드러나는 질병이 아닌 느리게 진행되는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녀와도 정상이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증상을 감추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지만 주변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멍한 감각과 귀울림은 절대 당연한 것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뇌와 귀 주변 순환을 자극해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안도하며 그냥 넘기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소통을 줄이고 외출을 꺼리며 고립된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삶의 활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는 책 한 장도 집중해서 읽기 어렵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느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작지만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혈자리 자극입니다. 이 혈자리는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속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되살리고 굳어있던 순환을 깨우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수천 년간 내려온 실질적 경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너 뇌를 다시 깨워주는 자연 자극법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혈자리 자극법은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수천 명 환자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방법으로 머리 멍함과 귀 울림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혈자리를 활용해 아침마다 머리를 맑게 만드는 루틴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5번째 부분인 방법 노무일에 대한 3.2m 분량의 연속된 텍스트를 작성하려면 먼저 4번째 부분인 중간 유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시나리오의 흐름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4번째 부분을 작성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머리 멍함과 귀울림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전통적인 자극법입니다. 바로 귀와 머리 뒤쪽 그리고 목 아래에 위치한 3개의 중요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혈자리는 각각 태양혈, 풍지혈, 풍부혈로 불리며 각각이 뇌순환, 청신경, 심신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3곳을 하루 3분에서 5분 정도만 정성껏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귀에서 울리던 소리나 멍한 감각이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순서와 강도,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혈자리는 태양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바로 관자놀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귀 앞쪽 눈꼬리와 눈썹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이며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는 손가락 중에서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원을 그리더 천천히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너무 주지 말고 마치 눈 한쪽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대개 2분에서 3분 정도 한쪽을 눌러주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2번째 혈자리인 풍지혈입니다. 이곳은 귀 뒤쪽,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기울림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풍지혈은 엄지를 이용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되 10초씩 3번, 잠시 쉬었다가 다시 3번 반복하는 식으로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뻐근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는 굳어있던 근육과 신경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풍지혈을 매일 저녁 눌러주기 시작하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위는 특히 밤에 자기 전 자극해주면 깊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3번째 혈자리는 풍부혈로 목 뒤 정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뒷목의 중앙선상에서 2개의 골 바로 아래쪽이며
손끝으로 살짝만 눌러도 민감한 반응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정신적 긴장을 푸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멍한 상태가 자주 반복될 때 이 풍부혈을 자극하면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를 아침에 따뜻한 손으로 눌러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손을 따뜻하게 한 뒤 자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손으로 눌렀다가는 근육이 더 경직되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 뒤 자극을 시작하세요. 풍부혈은 단순히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약간 두드리듯 자극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30초 정도 자극한 뒤 다시 1분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을 2회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혈자리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원활해지고 귀의 긴장도 풀리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약 없이 오직 손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며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진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방법은 귀울림뿐 아니라 뒷목의 긴장을 풀고 눈의 피로, 수면 장애, 두통, 만성 피로까지 함께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많은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 자극법을 진행하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귀 주변을 감싸서 1분 정도 온열 자극을 먼저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열이 순환을 도와 근육을 풀고 혈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극 후의 반응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혈자리는 수천 년간 동양의학에서 전해 내려온 경혈이며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수없이 시연하며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 3분의 정성 그리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책 속에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따뜻하게 비비고 천천히 귀 뒤를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시는 김진호 어르신은 올해로 83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동네에서 성격 좋고 유쾌한 분으로 소문나셨고 경로당에서는 항상 라디오 퀴즈를 제일 먼저 마치는 어르신으로도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귀가 먹먹해지며 주변 소리가 뒤섞이는 듯한 현상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하루 이틀 넘기셨고 동네 병원에도 다녀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리만 들으셨습니다. 청력은 연령대에 맞게 조금 떨어졌다는 정도였고 뇌 MRI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멍한 상태가 오래가서 텔레비전 뉴스조차 집중해서 볼 수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말이 중간에 잘 안 들려 대답을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어 손녀가 할아버지 아까 말했잖아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친구들이 부르는 모임도 자꾸 핑계를 대며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치매 초기인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저의 강연 영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91세 한의사의 귀울림, 멍함 해결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무심코 눌러본 그 영상에서 소개한 태양혈, 풍지혈, 풍부혈, 자극법이 머릿속에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해보자는 심정으로
아침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가와 귀 뒤, 뒷목을 부드럽게 눌러보셨고 하루 이틀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4일째 되는 날 아침, 뭔가 전과 다른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고 창문 너머 자동차 소리도 막연한 운궁거림이 아닌 분명한 소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진호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손을 따뜻하게 한 뒤 자극을 꾸준히 이어갔고 일주일 후부터는 아침 라디오 퀴즈를 다시 풀 수 있을 만큼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손녀가 요즘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예전처럼 유쾌하시고 잘 들으셔서 좋아요 라고 말해준 날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구나 싶은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컸고 스스로도 거울을 보며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김진호 어르신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은 요즘 목소리도 또렷해지고 눈빛도 살아났어. 다시 옛날 김진호 씨로 돌아온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라디오 퀴즈를 다시 연속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김진호 어르신은 특히 풍지혈 자극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귀 뒤쪽을 눌러줄 때마다 눌렀던 부분이 시원해지며 뭔가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기 전에도 짧게 1분씩 반복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져 새벽에 덜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고 계시고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도 손을 비벼 풍부열을 보여주시며 이거 하루에 3분이면 돼. 신통방통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 라고 직접 시범까지 보이신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신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기대돼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방법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기대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혈자리 자극법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환자분들이 김 어르신처럼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귀가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와의 연결이 다시 이어지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자극이 가져온 큰 변화는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새우며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김진호 어르신처럼 오늘부터 단 3분 스스로의 머리와 귀에 손을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빨리, 더 깊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혈자리에 이어 오늘은 머리 멍함과 귀 울림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2번째와 3번째 보조 방법, 그리고 다양한 생활 속 활용 팁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들은 기존의 자극법에 더해 아침과 밤 루틴으로 병행하시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번째 방법은 귓불 자극입니다. 귀는 인체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전신의 각 장기와 연결된 반사점이 밀집해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귀의 아래쪽에 있는 귓불은 뇌와 연결된 반사점이 가장 집중된 곳 중 하나이며 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각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1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양쪽 귓불을 살짝 잡고 부드럽게 둥글게 말아주듯이 30초간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 위아래로 가볍게 잡아당기고 마지막으로 양손을 귀 전체에 덮듯이 감싸 10초간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귀 주변의 말초혈관 순환이 촉진되고 귀와 뇌를 잇는 신경 전달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눈이 자주 침침하거나 머리 안개 낀 느낌이 심한 날에는 이 귓불 자극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귀 안에 막힌 듯한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과 함께하는 심호흡 플라스목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혈자리 자극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을 높이고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 입을 통해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들이쉴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 정도의 리듬을 유지하며 이 과정을 5회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목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귀가 어깨에 닿는 듯한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10초간 늘려줍니다. 이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아래로 숙여 턱이 가슴에 닿게 한 상태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일련의 동작들은 목 주변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여 귀울림과 멍한 감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하루 2번만 반복해도 뇌의 개운함이 달라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수건 활용법입니다. 혈자리 자극 전 따뜻한 수건을 목 뒤나 귀 주변에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고 지압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아침에 몸이 뻣뻣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극 전부터 순환이 좋아져 더 부드럽고 깊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귀 마사지기나 지압봉을 활용한 자동화된 자극 방법입니다.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소형 귀 지압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물 한 잔과 함께하는 두피 두드리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물을 한 컵 마신 후 손끝으로 정수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빠르게 깨어나고 귀의 막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피를 자극하는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뇌의 순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머리가 멍하거나 졸릴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명상 음악과 함께하는 저녁 루틴입니다. 자기 전 조용한 환경에서 명상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며 귀 자극과 목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들기 전 뇌와 귀를 위한 자극을 주는 것은 매우 현명한 습관입니다. 귀에 직접 이어폰을 꽂기보다는 스피커를 통해 공간 전체에 소리를 퍼뜨리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이 방법은 귀를 직접적으로 쉬게 하면서도 청각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기 때문에 울림 현상이 심한 분들께도 권장되는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에 있어서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울림과 머리멍함은 단순히 귀나 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순환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음식 섭취에서도 혈액 순환을 돕는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귀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신선한 채소, 특히 IP 채소와 해조류를 드시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만 뇌로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귀의 림프 순환에도 수분이 관여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기울림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팁들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뇌의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해도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3개월 후 거울 속의 나 자신이 그리고 가족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작은 자극이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귀와 머리의 혈자리는 단순한 지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머리 멍함, 귀의 울림,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며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반응하고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91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자극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이며 뚜렷한 정신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여러분께서 이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듯이 이 혈자리 자극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3분, 그것도 특별한 도구 없이 내 두 손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귀 뒤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 조용한 음악과 함께 목 뒤를 가볍게 자극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남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병원도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꾸준히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태양혈, 풍지혈, 풍부혈, 자극법과 귓불 마사지, 목 스트레칭, 심호흡까지 하나하나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부모님, 친구,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나 혼자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은 그보다 몇 배 더 깊고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혹시라도 따라 해보시고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건강 비법을 더 자주,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또렷한 눈빛으로, 밝은 귀로,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